네, 안녕하세요. 살인 세력의 대두와 살인 정치 발표를 맡게 된 손은지입니다. 우선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학습 목표는 판서를 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로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지쌤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항상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갔던 거 기억나죠?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어떤 주제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를 배웠었죠. 자, 그럼 우리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지난 시간 복습을 이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앤에 다들 접속해 볼까요? 네, 선생님이 출석 여부는 퀴즈앤에 접속한 거에 따라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다 접속을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났는데요. 자, 우리 6반 친구들 얼마나 복습을 잘해왔는지 정답률 한번 볼까요? 네, 모두 맞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이제 6반 친구들 다 맞았지만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하고 가야겠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거였네요. 조선은 명나라와 기역 관계였고, 자, 기역 다 같이 뭐였죠? 맞습니다. 4대 관계였죠. 4대. 자, 그 다음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니은 정책을 펼쳤다. 다 같이 네, 교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디귿을 설치하였다. 디귿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군 육진이겠죠. 자, 마지막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리을섬을 토벌하였다. 이 리을에 들어간 말 다 같이 말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스시마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반 친구들 모두 복습을 아주 잘해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수업을 힘차게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럼 말을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기러기, 스위스. 네, 지금 여빈이가 크게 말해줬는데 바로 앞뒤에 음이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도입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울 인물도 이렇게 이름이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석진이가 선생님에게 들릴 정도로만 약간 작게 하지만 정답을 말해준 것 같아요. 우리 석진이가 우리 6반 친구들을 위해 조금 크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다들 뭐라고 했죠? 석진이가? 네, 조광조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석진이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용기 내준 거.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요, 조광조, 그리고 조광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세력이 어떠한 다른 세력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궁금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판서를 해놨어요. 자, 이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 세력의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사화의 발생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번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의 성장. 자, 사림 세력의 성장. 이 사림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배워볼 건데요. 이 사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대가 어디죠? 맞아요. 조선이죠. 자, 그런데 이 조선보다 약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 공민왕 때 적극적으로 등용하려 했던 그 세력 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신진사대부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사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는요, 이 개혁의 방향을 놓고 두 가지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고려를 이제 고려 개혁을 할 때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라는 쪽에 급진적인 주장을 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조선건국에 반대하고 고려 내에서 개혁을 이어가자라고 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세력 볼까요? 조준, 정도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온건파에는 이세, 정몽주와 같은 세력이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알다시피 조선이 건국이 되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조선 초기에는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세력을 이제 집권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조선 건국 후에 세조의 즉위를 도와주면서 어떠한 한 세력으로 이름 불리게 됩니다. 그 세력이 바로 훈구라고 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훈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인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조의 즉위를 도우면서 이 훈구들의 세력이 점점 더 어떠질까요? 맞아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구들의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겠죠, 국왕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훈구 세력의 좀 이 커져가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민지가 지금 저는 뭔가 다른 세력, 훈구와는 좀 다른 세력을 등용해서 이 훈구들을 견제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걸 완성했던 이 성종인데, 이 성종 때 등용되게 되는 세력이 바로 사림입니다. 자, 이 성종 때 등용이 된 사림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림을 등용한 목적이 지금 뭐죠? 네, 맞아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이 훈구의 비리와 부정부패 같은 거를 약간 비판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예요? 언론기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알고 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언론기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선의 언론기관 바로 어디였죠? 맞습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대표되는 3사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림들은 나중에 3사에 등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목적이 훈구 비판이었으니까 훈구를 비판하겠죠. 자, 그러면 비판당한 훈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공격한 이 사건을
선비, 선비사자, 선비가 화를 입었다 라는 뜻에서 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화가 그러니까 이 3사에 먼저 살인이 등용이 되고 비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화가 일어나는 순서 여기까지 다들 괜찮은가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중에 거의 30% 아니 40%까지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살인이 누군지도 지금 알았고 사화가 뭔지도 알았으니까요. 그쵸? 근데 다만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은 할 테지만 이미 학습 목표의 일부분은 이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사화에 대해서 더 깊게 빨리 배우고 싶겠지만 이 사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훈구 세력은 누구인지, 살인 세력은 어떠한 사상 혹은 정치적 경향을 보였는지를 먼저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훈구와 살인입니다. 이들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훈구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살인 순서인데 자, 이들이 각각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이들의 사상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이들의 학문적인 경향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곳에 기여를 하였는지까지를 선생님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훈구는 자, 다시 한번 일본으로 가볼까요? 자, 이 훈구는요 조선 초기부터 정계에 진출한 인물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토지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사림은 어디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였다고 했죠? 맞습니다. 지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요 지방에서 그닥 크지 않은 중소지주 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훈구의 주장은 어떠했는가를 보면 이 훈구들은 계속 거듭해서 말을 하지만 조선 초기부터 정계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 그 다음에 부국강명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주장을 하였고요. 자, 반면 사림은 그죠, 지방에 있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의 자치, 향토 자치 를 이제 주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왕이 정치를 할 때 있어서 뭔가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도를 가지고 왕이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바로 왕도 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훈구의 사상은 어땠을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훈구의 사상을 보기 전에 이 훈구와 사림은 어디에서 기원하였죠? 맞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죠. 자, 여러분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 우리 고려 말에 살짝 배웠었어요. 바로 무슨 학이죠? 네,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 측면은 성리학을 좀 구분해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훈구는요 성리학 외의 사상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관대적이었어요. 관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사림은요 성리학 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되게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고집한 거죠. 성리학만을.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훈구의 학문적인 경향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자, 훈구의 학문적인 경향은요 사장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사장이란 사장님 이게 아니라
이 사, 글 사자의 문장 장자로서 시나 문장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림이 중요시했던 건 아까 무엇을 중요시했다고 그랬죠? 성리학을 중요시했다 하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네, 맞습니다. 경전을 이해하고 경전을 연구하는 경학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훈구가 어디에 기여를 했을까요? 자, 조선 초기에 계속 중앙 정계에 있었던 이들은 체제 정비, 즉 문물 제도 정비에 힘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림 세력은 지방에 있었죠. 이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필기 뒤에 있는 유민이까지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에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지금 선생님 설명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사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사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사화는 총 4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먼저 쓰고 시작해 볼게요.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을사사화. 자, 한번 다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자, 여러분 선생님을 보고 칠판을 보지 말고 선생님을 보고 한번 4가지 사화 순서대로 말해볼까요? 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무오, 갑자 칸이 뭔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같은 왕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때냐? 연산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묘사화는 이 연산군 다음 왕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혜찬이가 얘기해줬는데 중종 시기입니다. 중종 시기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 때는 중종 다음 왕이었던 명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오사화는 김종직이라는 사림 세력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 때문에 이제 발발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조의제문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자 뜻만 풀이해 보자면요,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하는, 즉 추모하는 글입니다. 의제란 누굴까요? 이 의제는 옛날 중국 초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제는 누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냐면 바로 항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에서도 약간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지금 현준이가 대답을 해줬는데 바로 계유정난이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에 오른 사건인데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이거 조의제문 이거 의제를 추모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런 글이 아니라 너 개유정난을 비난하는 거 아니야? 빗대어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살인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갑자사화인데요.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시기에 일어난 사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패비 윤씨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패비 윤씨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자, 이 윤씨는요, 연산군의 어머니입니다. 연산군의 엄마인데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됐대요? 폐위됐대요. 왕비에서 이제 폐위당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 가담한 나중에 이 윤씨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에 가담한 신하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죽여버린 그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살인만 있었을까요? 네, 원래 사화는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이 갑자사화 때는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 위협을 느끼게 된 훈구는 연산군을 몰아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옹립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건이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볼까요? 자, 중종 반정 지금 누가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랬죠? 맞습니다. 훈구 세력이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중종 반정으로 훈구의 세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올라갔겠죠. 강화가 됐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종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중종이라면 이 커진 훈구 세력에 또 누구를 등용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을 등용하게 됩니다. 중종 시기에. 자, 그런데 이 중종 시기에 등용된 살인의 대표 인물 바로 아까 도입 시간에 말했던 앞뒤가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다들 누구죠? 맞습니다. 조광조이죠. 조광조. 그래서 이 기묘사화와 관련된 인물은 조광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광조가 뭘 했는데? 자, 조광조가 개혁정치, 크게 우리는 3가지 정도를 배울 건데 이 개혁정치 3가지를 함에 따라서 너무 급진적인 개혁인데?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했던 중종이 훈구 대신들과 이렇게 모의하여 이 조광조를 조라고 쓸게요. 조광조를 죽이고 이 조광조와 관련된 세력들도 죽이게 되는, 그래서 몰아내게 되는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광조가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혈량과를 실시합니다. 자, 이 혈량과란 어질량, 그러니까 즉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용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원래 조선시대의 관리 등용 방법, 과거제가 주를 이루었었죠. 하지만 이 혈량과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 추천을 하고 과거제를 보지 않는 이런 제도였기 때문에 조광조는 내심 누구를 등용하고 싶어 했을까요? 훈구일까요? 살인일까요? 살인이겠죠. 네, 그랬기 때문에 훈구 대신들의 반발을 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도교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사를 어떻게 하자? 폐지를 하자. 이곳에서는 막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자,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위훈을 삭제해라. 자, 뭐를 삭제해요? 위훈을 삭제합니다. 자, 이 위훈은요, 여러분 위조 지폐라고 들어봤어요? 위조. 그 위조 할 때 위자거든요. 자, 가짜 돈이잖아요, 위조 지폐는. 그래서 그래서 가짜, 거짓된 훈,
공훈, 거짓된 공훈을 삭제해라. 자, 그럼 이 거짓된 공훈은 누구들의 공훈이었을까요? 맞죠. 훈구들의 공훈입니다. 왜냐? 이 중종반정을 훈구들이 주도를 하였는데 이 주도한 훈구 세력 말고도 그 외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제 자기가 공훈이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의 위훈을 삭제해라, 이것의 공훈을 삭제해라 라고 하는 위훈 삭제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훈구는 어땠을까요? 이 1, 2번까지도 그나마 이제 참고 있었던 어떤 울분이 터졌겠죠. 그래서 이 중종과 함께 조검조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다 같이 뭐라고요? 기묘사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마지막 사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명종 시기에 발생한 을사사화입니다. 자, 이 을사사화는 왕실 외척 간의 대립으로 발생한 사화인데요. 자, 특히나 어떤 외척이냐면 이 명종과 중종 사이에는 한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인종인데요. 이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을 대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실 외척이 윤씨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윤은 다시 인종을 지지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9개월쯤 돼서 사망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사람이 명종이 되겠는데요. 자, 이 명종을 지지한 세력을 소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소윤은 누구를 지지해요? 명종을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립하게 되는데 이 명종이 즉위를 하자 소윤 세력이 대윤 세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을사년에 일어난 사화,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개념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사림의 성장에서는 사림이 신진사대부에서 기원했다는 거 알아둬야 하고, 자, 그 다음에 훈구와 사림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화에서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기묘사화에서 조감조가 어떠한 개혁 정치로 훈구와 중종의 미움을 사게 되었는지 그 점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사화 이후에 살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배울 건데 네, 지금 민석이가 대답을 해줬어요. 민석이가 뭔가 사화로 살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어서 다시는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자, 과연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궁금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과 그리고 임진왜란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